시간이 방학이 끝났을 때 확률 통계를 끝까지 나갈 수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진도가 빠르더라도 어쩔 수 없어. 너네 학교가 그 전체를 2학기 과정에 중간기말로 다 끝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시작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확률 1단원은 원래대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연결 범위거든. 맨 마지막 단원에서 뭐 공부했냐면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를 공부했어. 경우의 수 다음에 뭐 했냐면 순열과 조합을 공부했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서 이거 다 날라갔지. 경우의 수는 뭐 솔직히 뻔해. 그냥 크게 말하면 그냥 합법칙과 곱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합법칙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리고 곱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바로 곱법칙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갈 때 버스가 3가지 경우가 있고 지하철이 2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버스 또는 지하철이니까 3 더하기 2에서 5가지라고 말하면 돼. 근데 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A에서 출발해서 B 지역 갔다 C 지역을 갈 건데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에다가 2가지를 곱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문제를 읽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곱하면 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과 조합인데 이 순열과 조합을 또 열심히 다시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부터가 실질적으로 2학년 과정이거든. 그럼 요 순열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바로 원순열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순열을 갖고 와서 중복순열을 배우게 될 거야. 중복순열. 그리고 저 조합을 갖고 와서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 있어야 그걸 원에 적용하면 원순열, 그걸 중복해서 적용하면 중복순열, 중복해서 조합을 적용하면 중복조합이라는 걸 쓴다라는 거지. 그럼 혹시 기억나나? 1학년 때 배운 먼저 순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야. 순열은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나열해서 순열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공식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바로 r개를 뽑아서 제일 중요한 1열로 배열한다라는 게 있었어. 그럼 이 1열로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랬을 때 우리 공식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바로 NPR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NPR 공식은 내가 예시를 하나로 들어드리면 우리 이런 거 했었지. 5P3이 뭡니까? 라고 하면 5부터 시작해서 1씩 빼면서 곱하는데 3까지 곱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개수가 3개가 될 때까지 곱해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5P2는 5부터 2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5, 4 이렇게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대부분 순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뭔가 1열로 나열할 때 사람들 중 뭐 5명 중 4명이 나와서 1열로 나열한다, 1열로 줄을 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순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조합은 뭐냐라는 거지. 조합도 똑같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자 여기서 뽑고 끝나는 거야. 뽑는다 끝. 나열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였냐면 NCR이었어. 그래서 우리 피자 이름 중에 뭐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있단 말이야. 그 왜 콤비네이션 피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콤비네이션 피자를 시키면 물론 피자 도우 위에 소스를 발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위에 햄, 뭐 예를 들면 단무지 올라가나 아무튼 파인애플, 불고기, 뭐 페퍼로니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치면 걔네들이 굳이 순서대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야. 콤비네이션은 여기 안에 있는 재료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순서대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있냐 아니면 얘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지.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냐에 따라서 P 쓸지 C 쓸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다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설명한 거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과정에서 배울 건 바로 원순열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야. 그럼 왜 원순열, 원의 순열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원이라는 탁자에
사람 4명이 앉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때? 4명 중 4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면 그냥 4팩이거든? 그럼 애들이 이걸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냥 4팩을 때려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A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A의 오른손에 누구 있어? D 있어. 그리고 A 왼손에 누구 있어? B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어? C가 앉아 있어. 근데 다 같이 얘들아 우리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 볼까? 라고 해서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 봤어. 그러면 A, 그 다음에 B, 여기 C, 여기 D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A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D라는 놈이 있고 왼쪽에 B가 있고 맞은편에 C가 있어. 그러면 내가 옆으로 이동했지만 얘들아 우리 원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처럼 보이지만 원 탁자는 실질적으로 끝과 시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장, 우리 우주에 가면 무중력이면 앞뒤 위아래가 구분이 안 가듯이 얘도 원탁에 앉으면 앞뒤 위아래가 구분이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경우로 치부가 된다 이거지. 근데 또 한 번 이동을 했어. 또 한 번 이동하면 A, 그 다음에 B, 여기 C, 여기 D이기 때문에 다시 A의 오른쪽에 D, A의 왼쪽에 B. 다 같이 한 칸씩 또 이동했어. 그럼 A가 여기 오면 A, B, C, D라고 하면 또 A의 오른손, A의 왼손에는 각각 D랑 B가 다 있더라고. 그럼 결국에는 한나온,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때? 같은 경우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몇 개가 중복됐어? 4명이 한 칸씩 이동하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얘가 바로 4가지가 중복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4분의 4팩인데 4팩이 4, 3, 2,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4를 약분하면 3팩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 3팩은 어떻게 계산식으로 외우면 되겠다? 바로 서로 다른 n명이 있는데 요 n명을 원탁에 앉힐 거다. 아니면 꼭 원탁은 아니어도 돼, 얘들아. 원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니까 원탁에 앉힌 거지만 나중에 이 원탁이 삼각형에 앉힐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에 앉힐 수도 있고 또는 반원에 앉힐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앉힐 거거든. 어쨌든 원탁, 즉 순서대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계속 중복되는 게 나올 때는 공식을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다? n-1 팩토리얼로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왜 갑자기 n-1 팩토리입니까? 라고 하면 원래 이 n-1 팩토리가 어떻게 나온 거다? n명이니까 n팩인데 n명이 다 같이 둥글게 돌면 n가지의 경우의 수가 겹칠 거고 얘는 다시 쓰면 n 곱하기 n-1 팩토리니까 없어져서 n-1 팩토리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미적분 선택하니까 수능에 확통을 안 봐도 되지만 혹시 자기가 내신 어쨌든 2학기 확률과 통계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얘도 원순열 법칙이잖아. 이 원순열은 언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처음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앉지 않은 원탁에 처음으로 갈 때만 원순열이 적용되는 거지 누군가 원탁에 앉아 있으면 그건 원순열이 깨져. 무슨 뜻인지 내가 보여줄게 예시를. 자, 지금 이렇게 빈 원탁이 있었어. 우리 여기 둘, 넷, 여섯, 7명이 있거든. 내가 이러는 거야. 야, 저기 원탁 있지? 우리 PF반 7명 저기 가서 일렬로 앉아봐. 라고 하면 아직 아무도 안 앉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7명을 원탁에 앉히는 6팩 답을 말해주면 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저기 원탁 있지? 근데 내가 여기 앉은 거야, 이미. 그럼 내가 앉음으로써 이 원순열은 깨져버려, 얘들아. 얘는 원순열 법칙을 적용받을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원순열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시작과 끝이 없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앉는 순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왜? 나의 오른쪽에 누구 앉아있어? 나의 왼쪽에 누구 앉아있어?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지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서 미리 앉아있어. 그럼 내가 앉아있는데 너네 7명이 오는 거야. 얘들아 원탁에 앉혀. 그러면 선생님 저희 6팩이죠. 틀렸다 이거야. 내가 누군가가 한 명 딱 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경우의 수는 그냥 7명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7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은 언제만 적용받는다? 누군가 앉기 전에
처음 앉을 때만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럼 6팩이랑 7팩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옵니까? 라면 꼭 이렇게 나와. 부모가 앉은 다음에 자녀들이 앉을 때. 부모들이 처음 앉을 때는 원순열이야. 근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앉을 때는 부모가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원순열 법칙을 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원순열 공식은 뭐다?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순열들은, 원순열들은 다 원이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특이한 것들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일단 원순열의 공식이 쉽지. 원인 경우는 n-1 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원이 아니라 가끔 정삼각형이 나올 때가 있어. 탁자가 정삼각형 모양인 거야. 탁자가. 그럼 얘들아, 탁자가 정삼각형 모양인데 여기에 한 변에 3명씩 앉힐 거래. 그랬을 때 앉을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얘도 당연히 말하면 원 모양은 아닌 게 맞아. 하지만 결국 원순열은 언제 적용할 수 있냐면 둥글게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앉을 수 있는 모든 탁자들은 다 원순열 법칙을 통해. 그러면 얘는 총 9명이니까 얘가 원탁이라고 가정했으면 얘는 사실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8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8팩토리얼을 써주면 돼. 언니, 그럼 원순열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뭔가 탁자 모양이 바뀌었으면 뭔가 풀이도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얘도 8팩은 8팩이거든? 근데 얘는 추후에 여기 더 뭔가가 곱해져. 그럼 왜 곱해지냐라는 거야. 왜 곱해지냐면 얘들아, 원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계속 중복된 게 반복돼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나눴단 말이야. 4가지로. 그럼 얘도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면 뭔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봐. 삼각형,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D, E, F, G, H, I라는 친구들이 앉았어. 맨 처음에. 그래 놓고 다 같이 얘들아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 볼까? 라고 해서 이동했어. C, D, E, F, G, H, I 이렇게 왔어.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 앉은 배열과 두 번째 앉은 배열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왜 다른 경우입니까? 라면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B 입장에서는 오른손에 A가 있었고 왼손에 C가 앉아 있었어. 근데 옆으로 이동한 순간 B 입장은 이제 난감해져. 왜? 오른쪽에는 A가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왼쪽에 없고 짝꿍이 오히려 생겨버렸어. I라는 놈이. 그렇기 때문에 짝꿍들이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다른 경우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또 한 칸씩 이동해 볼게. A, B, C, D 이렇게 E, F, G, H, I. 그러면 또 입장이 바뀌어. 왜? 이번에 B는 다른 줄로 넘어갔고 I, A, B가 한 팀이었는데 H, I, A가 한 팀으로 됐으니까 또 다른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씩 이동해 볼게. 하나씩 이동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 가장 처음 거랑 같은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럼 얘는 오히려 중복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게 몇 가지냐? 3가지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를 다 그려야지만이 이게 다 다른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정삼각형은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가 뭘 뜻하냐? 바로 한 변에 앉는 인원수가 바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정삼각형에 4명씩 앉았어. 그럼 4가지야. 정삼각형에 5명씩 앉았어. 그럼 5가지야.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순열 법칙은 통하긴 통하지만 무슨 경우를 곱한다? 서로 다른 경우를 꼭 곱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정삼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반원도 진짜 많이 나와요. 반원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놓고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 팔팔이, 구공탄 이렇게 나왔어. 9명. 자, 이제 9명을 원탁에 앉힐 거래. 근데 엄밀히 따지면 원탁은 아니지. 반원탁에다 앉힐 건데 내가 말했지. 원탁은 어디에는 다 적용된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앉는 경우의 수는 다 통해. 그럼 얘도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팩? 8팩이지. 9명이었으니까. 8팩은 똑같이 통해.
자, 그럼 얘도 아까 우리 요것도 미리 예시 그려놓고 시작할까?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명. 얘는 그냥 깔끔하게 8팩. 얘는 8팩 곱하기 3가지. 얘는 8팩 곱하기 그럼 도대체 얘도 몇 가지가 다른 경우의 수냐라고 하면 얘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9명이었으면 9가지예요. 5명이었으면 5가지. 얘는요, 옆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같은 경우가 1도 안 나와요. 다 달라요. 즉, 무슨 뜻이냐? 원래 A, B, C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E, F, G, H, I.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한 칸씩 다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선생님,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팀이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요. A, B, C, D, E, F, A, B, C, D, E, I. 계속 팀이 바뀌어요. 그래서 반원의 경우에는 모든 인원수를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6명을 반원에 앉힐 거다. 5팩 곱하기 6개. 7명을 반원에 앉힐 거다. 6팩 곱하기 7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자란 말이 붙으면 참 신기하게 뭔가 예외가 꼭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정사각형도 보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 곱했고 정사각형도 뭔가 달라져요. 그럼 정사각형도 한번 그려볼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둘, 넷, 여섯, 8명을 원탁에 앉힐 거래. 사각형 타겟. 그럼 상관없어. 얘도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앉을 수 있는 규칙을 통하니까 일단 7팩은 똑같아. 8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근데 무슨 경우의 수가 그럼 도대체 몇 가지가 다르냐라고 하면 얘도 한 변에 앉는 인원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다. 그래서 2가지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모든 나올 수 있는 예시를.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째네. 바로 직사각형이야. 선생님, 그럼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하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자,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게.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을 이렇게 앉힐 거래. 그럼 얘도 어쨌든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10명이니까 9팩까지는 똑같아. 선생님, 그럼 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칸씩 이동하면서 그려봐도 되지만 얘는 벌써 수학자들이 규칙을 만들어놨어. 바로 뭐냐? 요렇게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요 반 인원의 개수, 즉 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5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총 몇 가지? 5가지 했어요. 그냥 원일 때, 그냥 정삼각형일 때, 그리고 반원일 때, 정사각형일 때, 직사각형일 때.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그렇게 탁자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정삼각형 줘놓고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3명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있잖아. 결론적으로는 원순열 똑같이 통하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만 세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한번 책으로 한번 가볼게. 자, 책으로 한번 가보면 자, 원순열 중심개념만 읽을게. 중심개념 읽으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을 n, 왜? 중복되는 게 나오니까 바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9쪽 봐볼게. 9쪽 보면 자,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 수는 똑같이 통하더라 라는 거지. 근데 회전시켰을 때 서로 다른 위치인 자리의 수를 찾으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결국엔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라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예시를 보여줘서 외우게 시킨 거야. 정삼각형이어도 한 변에 앉는 인원수, 정사각형도 한 변에 앉는 경우의 수, 직사각형은 반으로 잘랐을 때 반쪽의 인원수, 반원은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 있죠. 밑에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몇 가지래? 8명이니까 7팩이고 얘는 한 변에 2명씩 앉으니까 2가지가 되는 거다. 근데 직사각형은 똑같이 7팩까지는 맞지만 대각선으로 자르면 총 인원수가 4명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유형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잠깐만, 우리 지금 안 온 애랑 오늘 좀 체크 좀 하자. 오늘 민재는 재우 왔고 지금 민재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바로 갔고
자, 갈게요. 1번 문제 한번 가볼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이 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 1학년 거 계속 반복이라고 하면 돼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을 지금 원탁에 앉힐 거래. 근데 1번, 8명이 모두 앉는데. 얘들아, 8명이 원탁에 모두 앉았으면 좋겠대. 총 몇 패? 7패 끝. 2번, 문제가 뭐야? 남학생끼리 이웃하래. 얘들아, 우리 기억나? 남학생끼리 이웃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지? 남학생을 한 몸으로 묶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남은 한 몸이 되고 여학생은 지금 5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총 몇 명?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몇 팩? 5팩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남학생들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3번 봐볼게. 자, 3번을 애들이 가끔 가다가 1번에서 2번을 빼서 3번을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전체에서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말은 그럴싸하지.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남학생이 2명 이하면 문제가 없어. 2명 이하면 진짜 전체의 경우에 수에서 남자가 이웃할 때 빼면 되거든. 근데 얘가 남학생이 3명 이상부터는 무조건 문제가 생겨. 왜? 남학생 3명이 이웃할 수도 있고 2명이 이웃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함부로 1번의 경우의 수에서 2번 경우의 수를 빼면 남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는 아직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인원수가 3명 이상일 때는 이웃하지 말랬지? 그럼 거꾸로 푸는 거야. 어떻게? 이웃하지 말라는 사람부터 먼저 앉혀. 이웃하지 말라는 반대 성별부터. 그러면 여학생을 원탁에 먼저 앉히면 되니까 몇 팩? 4팩이 될 거야.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여학생은 지금 5명을 앉았거든. 그럼 이제 앉았으니까 뭐가 순서가 어떻게 돼? 결정되는 거야. 이제 원수녀는 깨졌어, 얘들아. 원수녀는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누가 가서 앉아야 돼? 남학생이 가서 앉아야 돼. 근데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5가지. 인원수는 몇 명? 3명. 그러니까 공식 뭐가 돼? 5P3이 되겠다라는 거지. 가끔 5C3 하는 친구들도 있다. 사람은 다 달라. 사람은 다 다르니까 사람을 앉힐 때는 C를 쓰는 경우는 없어. 사람을 앉힐 때, 앉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두고 문제 풀 때 C 쓸 때는 딱 정해져 있어. 언제일까? 바로 대표 뽑을 때, 반장 뽑을 때, 회장 뽑을 때는 C를 쓰지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겉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P를 쓴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아셨죠? 자, 밑에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할 수 있는지 4번 한번 풀어봐봐. 4번. 이해준 죽었어, 이 새끼. 내 엄마랑 다 얘기했고 이 새끼 직전 날도 나랑 얘기했는데 안 왔다 이거지. 2학기 때 복귀 안 시켜버릴 거야. 잠깐만, 은수 가족 행사 있고. 아니 근데 잠깐만, 신입생은 왜 안 오는 거야? 하진이, 김하진, AI반. 아니 얘는 오늘 상담받고 오늘 안 오면 어쩌라는 거지?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오늘부터라고 그랬는데. 자, 4번 한번 봐볼게. 자, 4번 보시면 이게 원탁처럼 보여도 돼요. 왜냐면 가운데 탁자가 있고 옆에 사각형 4개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우선 해볼게. 5개의 공간에 5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할 거래. 그럼 첫 번째, 가운데부터 먼저 칠하자. 가운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5가지가 올 수 있지. 그래서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야. 그럼 이제 색깔은 몇 개로 줄었어? 4가지로 줄었고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개의 공간에 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몇 팩? 3팩이 돼주면 되겠지. 그래서 6, 5, 30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은 문제 5번은 그냥 나랑 같이 해버리자, 얘들아. 몇 명을? 6명을 직사각형에 앉힐 거야. 민용아, 몇 팩? 몇 팩? 5팩. 곱하기 몇? 그렇지. 5팩 곱하기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아셨죠? 자, 7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한번 해볼까요? 7번. 자, 7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10명이 이렇게 오각형에 앉을 거야. 얘들아, 정자가 붙으면 뭐라 했어? 한 변에 앉는 인원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야. 그럼 몇 팩 곱하기? 9팩 곱하기 한 변에 몇 명씩 앉았어? 2명씩 앉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답은 2.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원순열이고, 원순열 개념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쌓아야 가야 되는데, 이제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거야. 딱 봐도 순열 앞에 중복이란 단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럼 순열은 아까 제가 잠깐 프리뷰 해줬지만 순서 있게 배열하라. 그래서 순열이라 그랬어. 그래서 문제를 읽고 앞뒤가 자리가 바뀌었는데 다른 경우면 순열, 자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으면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풀었던 순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항상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고 N개에서 R개를 뽑아 바로 1열로 배열한다. 이런 문장이 대부분 NPR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제가 네 글자만 쓰면 갑자기 중복순열로 바뀌어요. 이 전체가 중복순열로 바뀌려면 요 R개를 뽑아 앞에 네 글자만 써주면 돼. 바로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라고 쓰면 돼.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딱 단편적으로 제일 예시를 쉽게 들어줄게. 1, 2, 3, 4 갖다가 3개의 자리에 숫자를 만들고 싶어. 그럼 순열이야. 중복하면 안 된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써? 4개의 숫자에서 그냥 3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자. 그래서 4P3에서 24가지라고 답을 말했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중복을 허용하지.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4가지, 여기에도 4가지, 여기에도 4가지니까 얘는 결국 4의 3승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야. 그래서 얘는 답이 64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 4의 3승을 제가 항상 이렇게 꼭 그려보고 해야 됩니까? 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얘도 공식이 있다 이거야. 그럼 바로 이제 설명해 줄게. 흰 색깔로 된 거는 NPR이었다면 노란 색깔이 추가되는 순간 공식이 뭐로 바뀌냐? NPR로 바뀐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NPR을 쓰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 그냥 너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다 하더라고.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4의 3승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 4의 3승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4파이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읽고 4P3, 4C3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아도 4파이 3으로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4의 3승을 바로 떠올리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중복이 허용이 가능하면 4파이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NPR은 공식이 뭐냐? N의 R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파이 3이 4의 3승이 됐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썼던 거 또 쓰면 항상 파이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중심 개념 읽어볼게. 중심 개념이 뭐라고 나왔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이 중복순열의 수를 기호 N파이 R이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파이는 프로덕트라는 앞글자를 따서 그리스 문자다. 그래서 그냥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NPR의 공식은 밑에 중심 개념에 N의 R승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공식은 사실 애들이 제일 많이 안 틀려. 근데 문제를 읽고 이걸 파이를 쓸지, P를 쓸지, C를 쓸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기 중복조합 배울 거거든? 중복조합은 또 H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사실은 P 쓸지, C 쓸지, 파이 쓸지, H 쓸지가 헷갈리는 거지 사실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문제 8번에 1번에 별표 치세요. 와, 이거 있잖아요. 정말 많이 질문하고요. 숙문고가 내었었어요. 이게 바로 무기명 투표와 유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유기명.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투표는 무기명이죠. 무기명은 뭐예요?
누군가 후보가 3명이 있었어. 후보 1, 2, 3번이. 그리고 설마 이거 단어 모르나? 요즘 뭐 애들이 하도 언어가 딸린다는데 혹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 민영아 뭐라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3글자로. 그치, 유권자라 하죠. 유권자가 5명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5명이 이 3명한테 투표를 줄 건데, 무기명은 뭐예요? 쟤 뽑을 거야 라고 안 쓰고 그냥 들어가서 1번만 체크하고 도장 찍고 나오는 경우야. 근데 우리가 유기명이 있을 수도 있어. 유기명은 언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살 건데 1, 2, 3번 중에 살 거래. 그럼 어떤 1번 사람은 뭐야? 나는 3번이 좋아 보이니까 난 3번 사겠어요. 나는 2번 사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적고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유기명과 무기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기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서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 뽑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 5명이 누굴 뽑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서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1번이 2번을 뽑아줬어. 체크를 해줬어. 그럼 물어볼게. 이제 2번 후보자는 절대 투표를 받을 수 없니? 그건 아니지. 2번한테도 받을 수 있고, 3번한테도 받을 수 있고, 4번한테도 받을 수 있고, 5번한테 받을 수도 있지. 자, 누가 누구한테 쓴지 모르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뽑은 사람이 또 뽑혀도 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자와 유권자를 봤을 때 바로 무기명일 때는 뭘 쓴다? 파일을 쓴다. 여기 미안. 여기 뭐였었지? 여기에 무효표 있다. 이거 1번은 좀 틀렸다. 얘들아, 1번은 유기명이야, 무기명이야? 1번? 잘 생각해봐.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대.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기본적으로 투표는 뭐가 전제하에 깔려있지? 무기명이 깔려있잖아. 무기명이 깔려있으면 이렇게 아무 말 안 써있어. 아셨죠? 아니면 뒤에 가면 유기명 투표에다가 쓰이는 경우는 중복 조합을 써야 돼. 근데 1번처럼 유기명이지 무기명이지 안 써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기명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갈게요. 얘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바로 무기명일 때는 파이를 쓰고 유기명일 때는 H를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이제 헷갈려요. 선생님 그러면 3파이 5예요? 5파이 3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예시를 드는 게 하나 재미난 게 있는데 그냥 하도 외우기를 애들이 힘들어해서 우리가 항상 투표가 끝나면 후유증이 생긴다라고 외우세요. 투표가 끝나면 후유증이 생긴다. 그래서 후보자, 파이, 유권자. 그래서 후유증이 생긴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앞에가 후보자, 뒤에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8번 문제는 뭐가 됩니까? 후보자가 지금 몇 명이야? 5명. 유권자가 꼴랑 3명밖에 안 돼. 맞지? 3명의 유권자가 5명의 후보한테.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어? 후보자 몇 명? 후보자 3명. 그러면 3파이 5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잠깐만, 후보자. 잠깐만. 3명이 유권자야? 그러면 거꾸로 가야지. 5파이 3으로 가야지. 그럼 125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유기명이 나오잖아? 유기명은 내가 누구 쓸 거야 라고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잖아. 그치?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who, hu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2번 한번 가볼게. 일렬로 나열된 전구 6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해달래. 일단 우리 이런 신호의 개수를 뭐라고 말하지? 여기다 아예 총정리를 해줘야겠다. 바로 일단은 선거는 뭐다? 후보자, 파이, 유권자다. 이거는 무기명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의 개수 만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야. 신호. 우리 이 신호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지? 모스부호. 또. 모스부호 키 꼴랑 뭐랑 뭐밖에 없어? 점이랑 바밖에 없단 말이야. 점 바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이렇게 신호. 그리고 여기서 뭐래? 전구 6개로. 그럼 전구 6개로 껐다 켰다 하면 엄청 많은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거잖아.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식을 쓰면 되냐면 전구의 개수. 지금 전구가 6개가 있거든. 근데 이 전구는 총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켰다 껐다 두 가지가 있을 때는 2파이 6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의 6승 64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판단해도 돼. 전구가 6개가 이렇게 있거든. 재서야, 얘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얘도 다 두 가지씩이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 껐다 켰다 해서 막 모스부호를 만들어서 얘가 64개 나온 건 맞거든? 근데 항상 마지막 줄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 전구는 동시에 켜지고 모든 전구가 꺼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다 꺼진 건 신호를 빼라 이거지. 또는 전부 다 켜져 있는 것도 신호를 뺄 때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항상 뭘 빼줘야 된다? 두 가지를 빼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1이 빠지는데 요 1은 모두 다 꺼져 있을 때, 얘는 모두 다 켜져 있을 때, 이건 문제마다 달라. 모두 다 꺼져 있을 때만 신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64에서 1만 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두 다 켜져 있는 거와 모두 다 꺼져 있는 걸 신호로 제외한다면 64에서 2를 빼서 62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모두 꺼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딱 하나만 모두 다 꺼져 있는 걸 제외한다 했으니까 정답은 6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 가셨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 애들 이거 11번 있잖아. 내가 장담할게. 둘, 넷, 여섯, 8명 있잖아. 6명 틀릴 것 같아. 시작. 11번. 이거 꼭 이상한 엉뚱한 답 쓰는 애들 있더라고. 응. 내일 세특 많아요? 채용아? 다 했어? 세특. 너 뭐 안 해? 발표? 안 하려고? 너는? 안 할 거잖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건 일단 열심히 듣고 결정하자. 오늘 3개 해야 돼. 왜 3개야? 국어랑 동아리랑 또. 여기서 그 비행기. 자,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점과 바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 거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호를 1개 이상 5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애들 제일 많이 쓰는 게 2의 5승 32개. 제일 베스트 오답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국어 못해서 그렇거든. 잘 봐봐. 점이랑 바밖에 없대. 근데 얘를 꼭 다 이용할 필요는 없고 이걸 이용해서 한 자리 숫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야. 두 번째는 두 자리 숫자를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세 자리의 문자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 4개의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 5개의 신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이 2개의 문자 갖다가 1개의 신호를 만드는 건 점바, 결국 2가지가 있을 거고, 점바 결국 얘는 4가지가 있을 거고, 그럼 이거대로라면 얘는 2의 3승, 얘는 2의 4승, 얘는 2의 5승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진짜 더해도 되고요. 우리 이제 뭐 배웠죠? 수열에서? 등비수열의 합 배웠죠? 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 써도 되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 공비가 2니까 2-1분의 공식 기억나니? 앞에 뭐지? 첫째 항 2의 항의 개수 몇 개? 5개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64에서 2 빼는 거니까 정답은 62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난 아까 말했지만 파이 쓰는 문제 진짜 드물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이렇게 씁니다. 2의 몇 승인 줄 아니까. 자, 12번 한번 가볼게. 12번 가보면 이제 이거 갖다가 뭘 만들 거래? 어떤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애들이 어디서 오답률이 제일 높냐면 바로 얘야. 이 0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왜 0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냐면 0은 하필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랑 0이 없을 때가 문제가 생겨, 늘. 항상 그리고 뭐 짝수를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애들이 뭘 질문하면, 선생님, 0은 짝수예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0은 짝수야. 아니, 고3 때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는 0은 짝수로 봐주고요. 대학생 때 가서는 0은 짝수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0은 짝수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항상 짝수 문제 나오면 단 0은 짝수로 생각한다라고 써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럼 시작. 1번. 이거 갖다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찾아달래. 그럼 원래 이거 정석풀이가 뭔지 아세요? 원래 정석풀이는 0이 있을 때, 0이 없을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만 우린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5개니까 5자리 만들고 그 다음 시작할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 몇 개? 4자리수래? 왜? 아, 4자리수를 만들 때야? 중복 허용?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 몇 개? 4개. 그럼 그 다음 건 몇 개, 얘들아? 그렇지. 그 다음은, 그래서 4 곱하기 5에 3승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파이 안 써요. 파이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2번, 짝수의 개수를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짝수라는 거 우리 아시다시피 맨 끝에 0이 와도 짝수죠? 그럼 똑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리 만들고. 자, 짝수 만들면 끝자리가 짝수여야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나눌게. 0이 들어갔을 때와 2가 들어갔을 때와 4가 들어갔을 때 찾아도 되고 아니면 무슨 사건 쓰셔도 돼요. 요 사건 전체에서 홀수의 개수를 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전체의 개수 찾으려면 또 맨 앞에 0이냐 아니냐가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바로 시작해 볼게. 여러분 여기 몇 개 올 수 있죠? 네? 4가지죠.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죠?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4 곱하기 5의 제곱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어쨌든 여기도 또 어때요? 똑같겠지. 4, 5, 5. 그럼 결국 이게 몇 세트 나올 거다? 3세트 나올 거다 라고 답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은 뭐래요? 근데 있잖아. 얘가 3000보다는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 선택이기로 해서 해야 돼요. 3000보다 크다 그러면 진짜 3000보다 큰 걸 찾을지 아니면 전체에서 3000보다 작은 걸 찾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300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숫자보다 큰 숫자가 많은지 작은 숫자가 많은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적을수록 좋아요. 지금 3000보다 큰 숫자 찾으라고 했는데 3보다 큰 숫자가 꼴랑 1개밖에 없지. 그럼 얘는 오히려 그냥 정사건으로 찾는 게 나아요. 여사건 말고. 그럼 시작할게요. 3000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3000 초과야 이상이야? 보다네? 그럼 초과가 돼야겠지. 그럼 시작할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3가지. 아, 미안. 3이 왔다는 전제야 할게. 3이 오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지? 5가지. 여기도? 그 다음 여기도? 근데 여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렇지. 5의 3승에는 3000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누가 왔을 때? 4가 왔을 때는 어때요? 아무나 와도 됩니다. 따라서 5, 5, 5. 그래서 얘는 5의 3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125에서 결국 1 빼면 되는 거니까 250에서 1 뺀 249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위에 거는 이제 25 곱하기 4니까 100인데 3 곱하니까 답을 300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시작. 일 3 5 7 9 뭐, 요 정도는 뭐, 우리 민용이도 풀 정도면 뭐 답이 끝났죠. 자, 13579에서 중복을 하여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숫자 5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럼 5가 하나일지, 2개일지, 3개일지가 너무 귀찮아. 그럼 전체에서 뭐 하면 돼?
뺄 때, 5 없을 때 생각하면 되겠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몇 승? 3승, 125가 될 거고. 5가 없을 때는 결국 5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몇 승? 4의 3승, 64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정답은 몇 가지? 61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6번. 16번 문제도 별표 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1학년 때까지는 사실 꼴랑 몇 가지였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그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한테 총 원래대로면 한 7가지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일단 그걸 다 써볼게요.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수함수 개수 물어볼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 1대1 대응함수 찾으라고 할 때가 있고요. 네 번째는 1대1 함수 찾으라고 할 때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갑자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얘랑 여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요. 같다가 붙어요. 여기에 같다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자, 상수함수, 항등함수 있다. 항등함수. 7번째 항등함수. 이렇게 총 한 7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차피 다 나왔지, 문제가. 자, 그럼 요 공식 외우셔도 됩니다. x에서 y로 갈 때요. 우리가 정의역 개수를 m개라고 하고요. 공역의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요럴 때 요 공식 다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찾아달래요. 공식도 공식이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민용아, 잘 생각해봐. 여기 m개의 정의역이 있는데 n개한테 화살을 쏠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쏠 수 있는 화살은 몇 발이 있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가 있는데 여기 1, 2, 3이 있어.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도 세 가지지. 그럼 결론적으로 m개가 있는데 다 모두 다 한 명 다 n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총 경우의 수를 함수의 개수를 몇 가지라고 하면 돼? 잘 생각해봐. 얘도 3개. 그래서 3의 4승이었거든. 결국 n의 몇 승? m승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n파이 m입니다. n파이 m. 그래서 맞는 놈에 쏘는 놈 승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맞는 놈에 쏘는 놈 승, 맞는 놈 파이 쏘는 놈 승, 파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상수함수 물어봤었어요. 1학년 때. 여러분 상수함수 몇 개 나올까요? 상수함수 n개 나오죠. n개. 끝. 상수함수는 무조건 맞는 놈의 개수가 정답이에요. 맞는 놈이 5명이면 5개, 7명이면 7개, 100명이면 100개입니다. 자, 혹시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차이점 아세요? 기억나? 1학년 때 가르쳤는데. 언제지, 채용아?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면. 그치,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달라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을 쏠 건데 이쁘게 만약에 이렇게 쐈어. 그러면 공역도 1, 2, 3, 4고 치역도 1, 2, 3, 4야. 아무도 빠짐없이 화살을 다 맞았어. 그럼 1대1 대응이야.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1대1로는 화살을 쏜 게 맞아. 근데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인 거야.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은 1, 2, 3, 4야. 한 발씩은 다 맞았지만 안 맞은 애도 있지. 요럴 때는 1대1 함수다라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일 때는 공식이 혹시 기억나? 뭐였지? NPM 아니면 요거 외우기 싫으면 어차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을 거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n과 m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n 팩토리얼 왜? 1, 2, 3, 4가 1, 2, 3, 4한테 1열로 화살을 쏘면 되니까 1열로 그냥 앉는다라고 가정해도 되거든.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 1대1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맞을 놈은 5명인데 쏠 놈은 4명이야. 그럼 5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내면 돼? 4명. 그럼 결국 맞는 놈, P 쏘는 놈이니까 바로 얘가 NP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NPM이라고 써도 되는데 단지 여기서 N과 M이 같을 땐 거고 여기서는 N과 M이 다를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부터 할게요. 항등함수도 1학년 때 배웠으니까. 항등함수는 혹시 답 몇 개게? 그렇죠. 제대로 배웠네. 얘는 무조건 한 개라고 답을 말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사실 1학년 교육과정이에요. 1학년. 여기까지가 1학년이고 여기 이 두 개가 바로 2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면 2학년 과정이 왜 2학년 과정인지 볼게.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지? 쏘는 놈이 다르면이란 뜻이야. 쏘는 놈이 다르대. 1, 2, 2가 더 크잖아.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크기 순으로 갔으면 좋겠대. 이거 뭐지? 키순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여기 7명, 8명 내 앞에 나와. 그러면 사실 8팩이야. 그치? 원탁에 앉아. 7팩이야. 이해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지. 여기 8명 내 앞에 나와서 키순으로 서봐라고 하는 거야. 키순으로.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170, 172, 174, 176, 178, 180,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내 앞에 나왔어. 8명 중.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너네 키순으로 서봐.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서봐라 하면 결국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8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키순으로 세운다. 키순으로 쓴다는 건 결국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명 중 6명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걔네들 키순으로 쓸 거니까. 그래서 요럴 때가 바로 서로 N명 중 N명을 뽑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MCN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에 지금 같다가 있어요. 여기 같다가 있는 건 뭐지? 같다가 있는 건? 같다 있는 건 뭘까? 같은 놈이 뽑혀도 된다라는 거야. 같은 키는 나란하게 서도 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얘가 바로 M 파이 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요거 좀 NH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복 조합이 되는 거거든. 이해 가십니까? 요거까지만 외워주면 돼. 여기는 파이, 여기는 H. H는 어차피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16번 한번 바로 말로 풀어볼게. 쏘는 놈이 3명이거든. 1, 2, 3. 근데 맞는 놈이 4명이야. 공역이. 그럼 시작할게.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 얘들아, 우리 함수의 개수 뭐라는 됐지? 맞는 놈에 쏘는 놈 승. 따라서 맞는 놈이 4명, 쏘는 놈이 3명. 4의 몇 승? 3승. 정답이 되겠지. 64. 근데 2번 봐볼까? 선생님, 1대1 함수래요. 여러분, 1대1 함수는 뭐라 그랬지? 1대1 함수는 한 발씩만 맞으면 돼. 근데 쏘는 놈은 3명인데 맞는 놈은 4명이니까 4명 중 몇 명을 골라내면 돼? 3명. 그러면 4P3 정답이 되겠지. 24가지.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다 풀어볼게. 17, 18, 19 한번 다 풀어봐봐. 이렇게만 개념 설명하고도 푸는 애가 있는지 볼게. 요 공식은 안 지울게. 얘들아, 우리 진짜 이번 빡세다. 8월 15일까지인가가 우리 여름방학 스케줄인데, 확통 진짜 빡세요. 정말. 잘, 집중해서 잘 듣고 항상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확률 쪽은. 왜냐면, 숙문고는 기말고사 가면 갑자기 확통 안 한다는 애가 막 속출해. 자기 수투할래요.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근데 그때만 잘 참으면 돼. 학교 교과랑 종합전형은 요 2학기 과정이 들어가요. (17, 18, 19) 중에 학교가 좋아하는 문제는 19번보다는 18번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답을 먼저 불러볼까요? 안 풀리는 걸 풀이를 해줄게요. 일단 17번의 답은 45, 18번의 답은 81, 19번의 답은 175입니다. 혹시 저 셋 중에 뭐 해줄까요? 10, 몇 번? 18, 19? 자, 18번 한번 봐볼게. A, B, C, D, E가 0, 1, 2, 3, 0, 1, 2한테 화살을 쏠 건데, FA는 1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야? A는 무조건 1한테 쏘라는 거야. 그럼 벌써 A는 1한테 쐈어. 끝! A는 더 이상 쏘면 안 돼.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B, C, D, E 남았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 1대1이란 말 있어? 없지. 그 말 뜻은 1은 화살을 맞았지만 또 맞아도 돼. 그럼 중복이란 말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할 거니까 순열이겠지. 그럼 몇 명이 화살 맞을 거야? 3명이 화살을 맞을 거고 몇 명한테 맞을 거야? 남은 B, C, D, E 4명한테 맞을 거니까 3의 4승 81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자, 19번 한번 봐볼게. 19번은 그래도, 자, 19번 맞춘 사람. 오, 잘하셨습니다. 자, 19번 한번 봐볼게. A, B, C, D, E가 X인데 X에서 X로 화살을 쏠 거래. 그러면 X에서 X로라는 건 4명이 4명한테 화살을 쏜다는 거니까 결국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나와? 4의 4승, 즉 2의 8승인 256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거기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A 원소가 소문자 A였으면 좋겠대.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A라는 놈은 꼭 치역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A가 치역이라 그랬거든, 문제에서. 치역? 그럼 치역이라는 건 화살을 맞은 애들이잖아. 화살 맞은 데에는 꼭 A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반대로 말하면 뭐야? 전체에서 A가 없을 때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몇 명? 4명이 4명한테 쏘는 거였는데 치역에 A가 없으라는 것은 3명이 4명한테 화살 맞는 거니까 몇을 빼주면 돼? 3의 4승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즉 81을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81을 빼면 되니까 175가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밑에 힌트를 줬죠. 함수 F 중에서, 함수 F라는 게 뭐야? 저 256가지 중에서 소문자 A가 치역에 없는, 즉 대문자 X 집합 BCD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서 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속도가 나는 이유도 1학년 과정이 그나마 생각났으니까 망정이지, 안 났으면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늦은 건 맞아요.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 그 단원 이름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들아, 성민이한테 물어볼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서야, 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문제가 생기니까 따로 단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순열이면 순열이지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소단원으로 다시 떨어져 나왔을까? 재서야. 민용아, 채웅아, 왜지? 현서가, 민우야, 윤구야, 재우야? 아무도 몰라? 얘들아, 우리 순열이 뜻이 뭐였어? 순열? 순서대로 배열이지. 근데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건 모두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되거든. 그렇다는 원칙하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거든. 근데 같은 것이 있대. 같은 것이 있으면 물어볼게. A, B, C, D를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 그냥 4팩이야. 순열 쓰면 돼. 근데 A, B, C를 나열할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보이지? 왜? AA끼리 자리 바꾸면 그거는 T가 안 나거든.
그럼 이걸 잘못하다가 그냥 4팩이라고 하면 무슨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얘랑 얘가 중복해서 세져 있어. 근데 똑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다른 거야. 요 A랑 자리 바꾼 게 밑에 거야. 근데 내 눈에는 AABC, AABC 같은 걸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를 소거시켜줘야 돼. 그럼 저거를 소거시키는 방법은 바로 뭐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즉 어떤 문자를 나열할 때는 전체 n개가 있다고 치면 n팩이다 이거야. 그거를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p 팩토리얼 등등등 요걸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 n, m, r, p 등등등 이건 뭘 뜻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n은 바로 전체 문자 개수야. 전체 문자. 근데 여기서 m, 여기서 r, 여기서 p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뭘 뜻하냐? 바로 중복되는 개수다라는 거지. 중복 개수. 그 말 뜻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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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달래. 그러면 잘못하다가 3, 2, 7팩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얘는 일단 7팩까지 많다 이거야. 하지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은 중복해서 세지기 때문에 꼭 나눠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 7, 6, 5, 4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420까지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순열, 일렬로 배열할 때는 항상 중복되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6쪽에 중심 개념에 써있죠.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점점점 r개가 있을 때는 n개를 먼저 일렬로 나열하고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을 다 전부 다 뭐하자? 나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여기 요 단원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자, 20번 보시면 0, 1, 1, 2, 2, 2, 0. 아, 또 0 꼈어, 얘들아. 0 끼면 이거 진짜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요거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근데 이걸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들 거래. 6자리 자연수. 자, 일단 전체 자릿수를 찾아달래. 이게 다 달랐으면 땡큐야. 맨 앞에만 0 안 오면 되니까 파 있으면 끝이거든.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근데 이건 지금 안 돼. 왜? 지금 1도 2개가 있고 2도 2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0 빼고 5개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5개인데 1은 사실 같은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여기서 전체 개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맨 앞이 누구는 뭐다? 0은 못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이 왔다는 전제하에 2가 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보자 이거지. 그럼 민영아, 맨 앞에 1이 왔어. 그럼 요 뒤에 나열할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 하나랑 2 3개랑 0 하나만 나열하면 되거든. 그럼 나열하면 되니까 몇 팩? 을 몇 팩? 그렇지,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몇 가지? 5, 4, 20까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얘는 2가 왔다는 전제하에 여기 1 2개, 2 2개, 0 하나만 오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5팩을 얘는 이번에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120을 4로 나누니까 30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이 더한 정답은 몇 가지? 50가지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나름 또 자기 깐에는 또 확률 좀 배웠다고 이제 깝치는 애들이 뭐라고 깝치냐면, 아, 선생님, 여기 1이랑 2가 와야 되면 1 2개 중에 하나가 와야죠. 왜 2C를 안 곱합니까? 또는 2, 3개 중에 하나 와야죠. 왜 3C를 안 곱합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건 다른 문제랑 헷갈린 거거든. 얘들아, 요 앞에 2C과 왜 3C1은 안 해주지? 왜? 맞잖아. 이 3개 중에 누가 올지도 선택해야 되잖아. 3C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세 가지고, 아니, 요 앞에 단순히 요 1, 둘 중에 하나 올 것과 셋 중에 하나 오는 건 왜 안 곱하냐는 거야. 왜지?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C를 쓸 때도 NCR 할 때 N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거든. 근데 얘가 서로 달라요? 아니, 이거 다 똑같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 3개 중에 하나면 이런 경우는 어떨 때냐면 숫자는 2가 맞지만 색깔이 달라. 빨간색 2, 노란색 2, 파란색 2 이렇게 색깔이 다른 2면
2가 오더라도 빨간색일지 파란색일지 노란색일지가 문제니까 3C를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선 그냥 2거든. 나중에 가면 바구니에다가 숫자를 넣어놓는단 말이야. 공이 모양이 다 같대. 색깔과 크기가. 그러면 여기 2, 1 오는 거 굳이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모든 공이 색깔이 다 다르고 숫자만 같아. 이렇게. 그럴 때는 맨 앞이 1일지 2일지는 색깔도 구분해줘야 돼. 두 가지 색깔 1 중에 하나. 세 가지 색깔 2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 여기다 엄밀히 따지면 2C1, 3C를 곱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가볼게. 2번을 가보니까 양 끝에 서로 같은 숫자가 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방법 없지. 같은 숫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1, 1, 뺨 끝에 1 왔을 때랑 맨 앞에 2, 맨 뒤에 2가 왔을 때를 나눠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 6개의 숫자지. 그럼 여기 하나 더 만들게.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 얘는 0, 2, 2, 2를 나열하면 되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줘서 4라고 쓰면 되고 얘도 또 조심하세요. 3C2 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1, 1, 0, 2 네 가지를 1, 1만 겹치니까 2팩으로 나눠줘서 20살이 일어나니까 12가지 이렇게 대주면 되겠다. 그래서 둘이 처한 정답은 16가지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23번 시작. 집중해주세요. 오늘 조금 많이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people. 요 속도면 이대부고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이대부고 요 정도면은 오늘 아마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수녀까지 나가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한번 같이 해볼게. 얘들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번에 요 단어를 공부할 때, 이제 답을 어떤 경우는 팩토리얼에서 써서 쓸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이제 진짜 계산해서 쓸 때도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까진 봐줄게. 그러니까 너무 팩토리얼이 여러 개 나열돼 있으면,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들 빼고, 이제 막 복잡해지면 선생님이 굳이 그걸 답을 계산을 안 해도 돼. 하지만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가 이렇게 됐는지는 알고 꼭 푸셔야 돼요. 답으로는 인정을 해주겠지만 여기까지만 써도. 아셨죠? 자, 23번에 1번의 답이 180, 2번의 답이 12, 3번의 답이 36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 뭐라고? 아, 3번이요? 모음끼리? 자, 모음끼리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우리 빨리 뭘 찾아야 돼. 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아직까지 이 모음을 모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피플이었나? 응. 민용아, 모음이 뭐야? IAO지. 그럼 이렇게밖에 없겠네. 그치? 252, 252 이렇게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모음끼리는 이웃하래. 그럼 먼저 모음을 빨리 묶어. 그 다음에 P, L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나열합시다. 몇 팩? 4팩이 될 거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4팩을 하면 PP도 똑같기 때문에 2팩을 나눈 게 일단 전체 나열한 거야. 그 다음에 원래대로 우리 요 안에 곱했지. 그럼 다시 몇 팩? 근데 또 이끼리 자리 바꾸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2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도 돼? 힘들어? 아, 아닌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나갈게, 하나만. 하나.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너네가 공부를 배우는 입장인데. 참 신기하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 여름방학에 선생님이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할 때가 방학 때거든, 나도. 왜냐면 나 항상 여기에 방학 때는 뭐 늦어도 10시 반에는 학원에 와. 아침. 방학 동안은. 얼리버드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 보통 여기서, 선생님 요즘은 좀 일찍 끝나. 한 11시 반? 선생님 방학 들어가면 한 1시? 제일 늦게 끝날 때가 한 4시에서 5시 사이. 새벽. 할 일이 많아. 그리고 10시 반 출근. 응, 10시 반까지 다시 출근하지. 집에서 한 5시간 자나? 바로도 안 써있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방학 동안은. 그래서 옛날에는 라꾸라꾸 침대를 사줬어. 자고 가라고. 왜냐면 학원만큼 에어컨 빵빵 틀어놔도 되지.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한 몸이다 보니까 밖에서 잘 못 자지.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 이 근방에 막 찜질방도 잡아주겠다고 막 했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방학 때 너네 이주열쌤 알아? 아, 너네 모를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전 팀장. 선생님 전 팀장은 여기서 그냥 자고 갔어. 근처 숙소를 잡고.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끊어놓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결혼한 몸이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 방학 동안에 좀 같이 열심히 하고, 우리 중간고사 잘 봐야 이제 2학년 마무리 잘하지. 나랑 이제 꼴랑 7, 8, 9,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5개월도 채 안 남았어. 내 얼굴 볼 수 있는 게. 나랑 같이. 내가 3학년을 가지 않는 이상 나는 사실상 너네들하고 이제 얼굴 볼 일이 없어. 그리고 3학년 안 가면 이제 나랑은 2학기 기말고사 하면 그냥 빠이빠이지. 그리고 이제 3학년 팀이 들어와서 3학년 팀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5개월 중에서 나도 제일 많이 시간 투자할 때가 방학 때거든. 그럼 방학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 나올 때 나와서 같이 공부하고, 난 또 수학 하지 말라 그래. 수학 말고 얘들아, 오전에 나와서 난 다른 과목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 좀 밸런스 좀 맞춰. 수학이 4면 다른 과목도 4 가든가, 아니면 좀 다른 과목이라도 3, 2, 민용아, 제발. 부탁이야. 말도 안 되는 점수 받아오지 말고. 너네 그러다 진짜 비둘기 등급 나와. 비둘기 등급이 몇이야? 9잖아. 9999 하고 다니니까. 너네 그러다 진짜 비둘기 등급 나온다니까. 제발 부탁이다잉. 자, 24번 한번 봐볼게. 24번하고 그 뒤에 유형이 마지막 유형이야. 자, 24번 가볼게. 어드바이스라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어드바이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ICE는 순서대로 나열했으면 좋겠다. 이거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 ICE는 별짓을 하더라도 딱 저렇게 나열돼 있어야 되는데, 그 말 뜻은 뭐냐면 민용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민용이가 대답해봐. 그냥 저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몇 팩이지? 6팩이야. 그럼 이 6팩이 총 몇 가지야? 720가지거든? 그럼 이 720가지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 순수하게 어드바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 자기 자신도 있을 거고, 또는 거꾸로 쓴 것도 있을 거야. ECIVDA 이렇게 거꾸로 쓴 것도 있을 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쓴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수많은 720가지들 중에서 ICE 순으로 배열된 것만 체크해달래. 그러면 ICE, 오케이, 여기 있고, 아이스. 그 다음에 여기 C 틀렸어. 앞에가 있어. 탈락. ICE, 오케이, 여기 연결돼 있어. 또 가다 보면 I, A, C, D, E, V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ICE 순으로 배열이 돼 있거든.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저 IC도 지금 자리가 바뀌면 큰일 나는데 IC 순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IC를 다 같은 문자로 그냥 바꿔버리세요. 너네가 전혀 새로운 문자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쟤를 전 I로 다 통일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어드바이스였던 단어가 ADVIII 몰라. 어드빌? 어떻게 이 단어로 바뀐대. 이랬을 때 얘를 일렬로 나열하자 이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6팩을 3팩으로 나눠주자 이거야. 그럼 결국 5팩이니까 120까지 나오지 않냐라는 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 이 120까지에는 써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ADVIII, AIIIDV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진짜로 III가 아니라 ICE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답이어도 되냐라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 120가지들은 III들이 나열된 순으로 갔어. I, A, I, D, I, V, I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I가 아니라 뭐였지? IC였지. 그래서 너네들이 이럴 거야. 선생님, 120까지 제가 싹 나열한 다음에요. 지우개로요. I 2개를 지워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I에는 C를 쓰고요. 세 번째 I에는 E를 쓸게요. 두 번째 I에는 C를 쓰고요. 세 번째 I에는 E를 쓸게요. 두 번째 I에는 C를 쓰고요. 세 번째 I에는 E를 쓸게요. 그럼 문제 없잖아. I, C, E 순으로 나왔잖아. 그치? 아,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I였지만 내가 두 번째는 C로 바꿀 거고 세 번째는 E로 바꿀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이 I로 생각해서 문제 푼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미친 짓 하고 곱하기 3팩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끔 요 IC를 일렬로 나열하는 걸 곱하는 친구도 있어. 아니지. 무조건 IC 이순으로 갈 거니까 절대 마지막에 3팩 곱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외워주면 좋냐? 순서를 정해주는 나열. 너 뒤에 넣어서. 우리 여기 8명 나열할 건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재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민용이는 좋아. 성빈이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재우랑 민용이는 앞에 섰으면 좋겠어. 맨 앞에. 앞쪽에 섰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재우랑 민용이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몇 팩? 8명이었는데 2명이 똑같으니까 8팩을 2팩으로 나눠줘 버리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알아서 재우, 민용, 재우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야. 아셨죠? 자, 밑에 가볼게. everyone이라는 단어를 나열할 때 R이 R보다는 앞쪽에 왔으면 좋겠대. 그럼 R하고 Y는 벌써 순서가 정해졌지. 그럼 빨리 민영아 누구로 바꿀래? 잠깐만. everyone인가? everyone이래. 그치? 자, 뭐로 바꿀래? Y를 R로 바꿀 거야? 그치? 얘를 R로 바꿨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문자고 그 다음에 R 요렇게 두 개가 같은 문자야. 그럼 총 몇 개의 문자? 8팩을 몇 팩으로 나눠줘?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R에다가 뭐를 바꿔주면 돼? 세 번째 R이 Y로 바꾸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가서 지우개로 지우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답이 좀 크겠네. 8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8, 7, 6, 5, 4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60 곱하기 87은 56. 요렇게까지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아셨죠?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 26번 시작.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그럼 지금 예준이랑 누가 하는 거야? 아, 이 새끼 그냥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라니까. 썸머 가서 짠하고 공부할 줄 아나 보네. 프리덤? 자, 한번 가볼게요.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일렬로 나열하면 7팩을 2팩으로만 나눠주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F는 R보다 앞에 오고 D보다는 뒤에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얘들아, 누가 앞뒤고 이거 다 개무시하시고 순서가 FRD가 지금 다 순서가 결정된 놈이니까 한 문자로 바꾸자 이거야. 그럼 FOM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7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F는 R로 바꿔주고 세 번째 F는 D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도 7, 6, 5, 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이번에 답이 420까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